자, 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제가 파나소닉 S9을 지금 한 6개월 정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실사용 후기가 어떤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관심을 가지게 됐던 계기는 요즘 숏폼이 굉장히 뜨고 있잖아요. 그래서 숏폼 찍기에 좋은 작고 화질 좋은 카메라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제 취미 중 하나가 아이들이랑 여행 갔을 때 막 사진 찍어주고 같이 보는 건데 풀프레임 카메라들이 무겁고 크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단 가방에 메고 가기는 하는데 잘 안 꺼내게 되더라고요. 이런 경험도 자주 하다 보니까 작은 카메라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파나소닉 S9이 출시가 되었고 작은 크기인데 성능은 S5M2랑 차이도 없고 오히려 실시간 럿 이런 기능도 추가가 되고 해서 요거 되게 괜찮겠다라는 생각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저랑 비슷한 용도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영상 아주 유용하실 겁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목적, 숏폼 컨텐츠 촬영하는데 적합한가? 요즘 카메라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뭐죠?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더 작고 가볍고 항상 가지고 있고 찍고 바로 편집할 수 있고, 하지만 핸드폰이 죽어도 카메라를 따라올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화질인데요. 사실 이게 풀프레임까지 가야지 드라마틱하게 차이가 나지 일반 크롭바디까지는 핸드폰이 더 나은가 싶죠, 요즘은. 특히 저는 본업이 먹방 유튜버다 보니까 음식을 맛있게 찍어서 보여주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이 영상을 보면 요거는 DJI 포켓 3로 촬영한 이제 시장의 족발 영상이거든요. 그냥 족발이 있구나, 약간 이런 느낌을 주는데, 같은 장소에서 S9으로 촬영한 족발 영상을 보면은 와, 맛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바로 들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단순히 라면 끓이는 영상도 포켓3로는 그냥 라면을 끓이고 있구나 이렇게 보여주는데, S9으로 찍으면 맛있겠다, 지금 물 올려야 되나? 막 이런 상상을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구독자님들을 위해서라도 S9으로 촬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카메라 내에서 약간의 편집이 가능합니다. 보통 풀프레임 카메라로 한 10분 정도 찍었다 하면 용량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걸 핸드폰으로 옮겨서 편집을 하면 옮기는 것부터가 부담인데, 내가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잘라서 용량을 작게 만든 다음에 딱 핸드폰으로 전송해서 바로 편집 후 업로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기능 있는 카메라가 있나? 그리고 사진 같은 경우에도 로우 파일로 촬영을 하면은 거의 다시 찍는 수준으로 카메라 안에서 변화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진 스타일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밝기, 그림자, 하이라이트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JPG로 저장을 한 다음에 핸드폰으로 전송해서 또 바로 업로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3.8K 저용량 포맷이 생긴 것도 정말 유용했습니다. 왜냐면 이런 화면 비율은 보통 막 5.8K 막 이렇게 찍어서 용량이 어마무시했었잖아요. 근데 비교적 가볍게 찍으면서 화질은 또 좋아요. 디테일은 다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일단 찍으면 나중에 후편집으로 가로 영상으로 쓰든지 세로 영상으로 쓰든지 정해서 쓸 수 있으니까 굉장히 유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숏폼 컨텐츠를 촬영하는데 적합한가 하면은 아주 적합합니다. 한 5점 만점 중에 4.5점은 무조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행할 때 가지고 다니기 좋은가? 풀프레임 카메라 기준으로 만점입니다. 요게 제가 평소에 메고 다니는 가방이거든요. S9이랑 평소에도 함께 하려고 구매를 하게 되었는데, 여기 앞에 이렇게 열어서 보면 이렇게 한 3칸 정도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여기다가 삼각대 이렇게 놓고, 보조 배터리, 요건 사실 핸드폰용이긴 한데 넣고, 배터리 이렇게 하나 넣고, 그리고 카메라 이렇게 넣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도 공간이 아주 널널하죠. 그래서 항상 외출할 때 이 상태로 이렇게 메고 다닙니다. 이게 가능해진 이유, 바로 이번에 출시한 1840 렌즈 덕분입니다. 저는 이 렌즈가 출시되기 전에는 이렇게 35mm 단렌즈 하나를 끼고 다녔어요. 왜냐면은 크기도 작으면서 화질도 좋고 이때도 나름 컴팩트하면서 휴대하기 좋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와, 이 크기 차이 보이시나요? 거의 반이 줄어버렸죠? 2060 렌즈랑 비교를 해도 진짜 반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이 1840 렌즈 진짜 혁명입니다. 너무 가볍고 너무 컴팩트하고 화질도 꽤 좋아요. 근데 진짜 대박인 게 뭔지 아세요? 초점 거리가 짧아요. 이거 음식 찍을 때 정말 중요하거든요. 초점 거리가 어느 정도로 짧으냐면 18mm 화각일 때 초점 잡습니다. 요 정도 거리도. 요 정도 거리에서도 초점이 잡힌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들고 다니니까 카페나 식당에 가서 이렇게 사진 찍기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여행에서 풀프레임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면 좋은 게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해가 지고 있어서 조금 어둡게 찍혔고 인물도 되게 작게 나왔죠? 근데 이걸 만약에 핸드폰으로 찍었다면 여기서 밝기 조절 정도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S9으로 촬영을 하니까 이렇게 확대를 해서 얼굴만 잘 나오게 크롭을 해도 어색하지가 않죠. 거기다가 훨씬 더 폭넓게 보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여행 갈 때는 풀프레임 카메라를 챙겨야 돼요.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휴대성이 좋은 게 어마어마하게 큰 장점인 거죠. 세 번째, 럿 기능은 자주 쓰나요? 처음 구입할 때 가장 궁금했던 기능입니다. 그래서 어플로 직접 럿도 만들어 보고 이미 올라와 있는 럿을 다운받아서 적용도 시켜보면서 다양하게 촬영을 해봤는데요. 이 영상 보면 일상에 럿만 적용을 해서 촬영을 한 건데 되게 느낌있게 잘 찍히지 않았나요? 촬영 중에도 럿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사진을 찍고 필터를 적용해서 나만의 느낌, 감성을 내는 걸 좋아한다 하면은 아주 재밌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파나소닉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색감이 있는 그대로를 담는 듯 하면서도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서 최근에는 거의 약간 기본 색감 위주로 많이 쓰고 있기는 해요. 그 외에 좋았던 점, 첫 번째, 예쁩니다. 제가 처음에는 윗부분이 실버인 걸 사용을 하고 두 번째는 그린을 써봤거든요. 그린 진짜 이쁩니다. 예전에는 뭐 카페나 좀 예쁜 데 가서 카메라 이렇게 꺼내놓고 있으면 검은틱틱 하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S9 초록색으로 바꾸니까 어디 올려놔도 얘 자체로도 그 분위기에 되게 잘 어울리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막 자기도 찍어보고 싶다고 그러고. 그 말인즉 이 카메라를 이렇게 메고 다닌다? 아니면 이 카메라로 이렇게 사진을 찍고 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이제 저를 좀 더 힙하거나 예술 감각이 있는 사람처럼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개선이 된다. S9이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제일 아쉬워했던 거, 촬영 제한 시간이 있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게 펌웨어 업데이트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발열 경고가 뜰 때까지 연속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유튜버분이 올리신 영상을 보니까 4K 기준으로 한 1시간 정도는 연속 촬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요즘같이 추운 날 야외에서 찍는다? 그럼 뭐 더 오래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AF도 꾸준하게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가 된 게 피사체 감지를 사람뿐만이 아니라 동물, 자동차, 오토바이, 기차, 비행기 막 이런 것들이 계속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업데이트를 해주는 그런 카메라이다. 자, 그러면 단점은 없나? 단점 없는 카메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선 첫 번째, 아까 발열 경고가 지속될 때까지 촬영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유튜브를 하려고 이걸 사는데 막 2시간, 3시간 연속 촬영해야 돼. 그러면 S5 M2X 같은 카메라를 사용하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단점, 그립감입니다. 보통 풀프레임 카메라들은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서 이렇게 힘을 딱 주면서 잡거든요. 근데 얘는 그게 없으니까 이렇게 그립도 따로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포장도 뜯지 않고 6개월간 사용을 했습니다. 왜냐? 이게 이쁘니까. 너무 이쁘지 않나요? 그래서 이거를 해칠 수가 없었어. 이 카메라는 이렇게 잡으면 편해요. 여기 뒤에 보면은 이렇게 홈이 딱 파져 있습니다. 여기에 엄지손가락을 딱 밖으로 밀면서 고정을 시켜. 네 번째 손가락을 받쳐줍니다. 그리고 2개의 손가락으로 눌러줍니다.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찍으면 돼요. 그리고 이게 뷰파인더가 없다 보니까 액정을 보면서 찍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핸드폰처럼 이렇게 들고 두 손으로 이렇게 찍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다른 카메라를 사용하다가 여기로 넘어오면 좀 어색할 수는 있는데 쓰다 보니까 적응이 돼서 괜찮더라. 그래서 저도 초반에는 막 이렇게 꼭 스트랩을 이렇게 손에 딱 걸쳐가지고 이렇게 찍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제는 단점이 아니게 된, 대신에 작고 가벼우니까 거기서 오는 만족도가 더 컸습니다. 세 번째 단점, 셀카 찍을 때 좀 불편합니다. 무슨 소리야, 이거 액정도 이렇게 다 돌아가고 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가벼우니까 삼각대 같은 거 연결해가지고 조금 더 멀리서 이렇게 촬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러려면은 필연적으로 타이머를 설정해 놓고 셔터를 누른 다음에 얘를 이제 딱 보내야 되는데 앞불사 타이머를 설정해 놓으면 셔터를 딱 누른 시점에 초점으로 고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걸 아무리 찾아봐도 바꿀 수 있는 버튼이 없어. 그래서 셀카를 찍을 때 멀리다 놓고 찍으려면 핸드폰으로 연결을 해서 원격 리모컨으로 셔터를 이렇게 눌러줘야 되더라. 요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단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소한 불편함인데 3.8K로 찍잖아요. 그럼 MP4로 저장이 되는데 요게 탐색기에서 미리 보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소소하지만 이제 따로 편집을 하지 않고 그냥 막 보관만 해놓으면은 나중에 이 파일이 뭔지 확인하려면 클릭을 해서 봐야 된다. 이런 게 조금 불편한 점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루믹스랩 어플이 좀 아쉽습니다. 이게 루믹스랩에서는 로우 파일을 불러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양한 보정을 할 수는 있는데 그거 JPG만 가능을 해. 그러면 우리가 많이 쓰는 뭐 스노우 앱이나 다른 보정 어플들 많잖아요. 그거랑 비교했을 때 딱히 특별하게 더 좋은 점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밖에서 로우 파일을 수정해야 된다 하면 카메라에서 수정을 해서 전송을 하거나 아니면 어도비의 라이트룸 어플을 사용해서 거기서 보정을 이렇게 합니다. 아니면 그냥 컴퓨터로 하거나. 자, 그 외에 꿀팁, 제가 S9과 정말 잘 어울리는 삼각대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에델크론의 플렉스 틸트 헤드 맥스입니다. S9이 작고 가볍다 보니까 요거랑 완전 찰떡이더라고요. 그래서 요 삼각대로 할 수 있는 뭔가 다양한 각도, 높이 이런 것들을 다 소화가 되더라고요. 특히 1840 렌즈랑 궁합이 진짜 좋은데요. 18mm다 보니까 식당에 가서 이렇게 모서리 같은데 놓고서는 촬영하면 음식부터 제 얼굴까지 다 커버가 돼요. 그래서 너무 유용하게 잘 쓰고 있고요. 저번에는 차에서 먹방을 찍었는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앞좌석 헤드레스트에 얘를 끼웠어요. 이렇게 딱. 그리고서는 이제 이 상태로 얘가 버티면서 앞에서 카메라를 찍었죠. 요게 고정하는 방법이 요 옆에 나사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 카메라를 버틸 수 있는 정도의 뻑뻑함을 자기가 직접 이렇게 나사로 돌려가지고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한번 잘 세팅해 놓으니까 뭐 크게 틀어지는 일은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요거 사용할 때 주의해야 되는 점이 보시다시피 폭이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푹신푹신한 데서 요거 세워놓으면 바로 이렇게 넘어갈 위험이 굉장히 크다는 거. 앞뒤는 괜찮아요. 앞뒤는 뭐 이렇게 해놓으면 앞뒤로는 안 넘어지겠지. 이렇게 안정적이니까. 근데 옆으로는 넘어질 수 있다. 요거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S9을 사신다? 강추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파나소닉 S9을 6개월간 사용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정리해 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막 2시간, 3시간 연속 촬영해야 된다, 이런 분들이 아니라면 정말 최고의 가성비 카메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개인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카메라는 항상 휴대할 수 있는 카메라입니다. 아무리 크고 무겁고 좋은 카메라, 좋은 렌즈가 있어도 안 갖고 나가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하지만 S9은 뭐 항상 가방에다가 넣고 다닐 수 있는 사이즈라서 S9 이후로 정말 가족들과 함께하는 순간, 친구들과 함께하는 순간, 아니면 뭔가 나에게 의미 있는 순간들을 정말 분위기 있게, 고화질로 느낌 있게 담을 수 있게 됐다. 그 하나만으로도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가치를 주는 카메라였습니다.